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요, 이제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한글의 소중함을, 음,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그, 여러분 혹시 김구 선생님의 그 나의 소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김구 선생님죠. 네. 나의 소원이었죠? 나의 투쟁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 아닙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 뭐래?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오로지 독립이라고 김구 선생님은 썼잖아요. 그렇죠? 독립만일까? 나라만 찾는 것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첫째는 나라를 찾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 두 번째가 묻는 거니 이 국방,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자세. 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조선 말, 김구 선생님이 1876년생이세요.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75년생입니다. 같은 연대 때 살 분인데 이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던 시대와 활동하던 그 시대가요. 조선 말에서 이제 그 외정으로 시대 넘어가던 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국방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먹는 거에 대한 백성이 괜히 못 먹었어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에 해결한 건요.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닙니다. 1950년과 60년대까지 됐잖아요. 미국의 그 밀가루라든가 이런 원조가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공짜 원조를 그, 그 50년대 자유당 이승만 정부 때 이놈들이 이 친일 세력 이놈들이 그것도 빼돌려 갖고 또 팔아먹고요. 그죠? 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들이 군인 애들이 미국에서 공짜로 원조 밀가루 이런 거 갖다가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들은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고 추앙하고 박정희 대통령 뭐 근대화 경제 건설했다고 붙었다고 추앙하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지만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을 줘야 돼요. 근데 다 공만 본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었다고 저는 봐요. 제 주관적인 생각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은요, 그 세 가지가 독립도 있지만요, 첫째가 국방, 먹는 거, 이런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팅 받아서 그것이 얻은 다음에 뭘 한다 그랬죠? 문화 창달을 이루는 국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뭔 얘기하다 한글나 왜 김부 선생님 그죠? 에, 이 한글은요 문화잖아요. 문화. 자기 나라의 이런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알릴 수 있는 게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그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글자가. 이 글자라는 것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나라의 정체성을. 근데 이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글로 하는데요. 한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래요. 26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 연구회에서 계속 꾸준히 한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그 이 조선어 연구회가 봤던 한글하고 지금의 한글은 많이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뭐 국경일로 되고 공유일로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글자가 분명히 우수한 건 확실하다는 걸 알았대요. 서양의 그 언어학자는 어구도 인간이 만들어낸 마지막 글자란 말이에요. 문자란 말이에요. 한글이 1443년에 창제를 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근 600년 전이에요. 600년 전. 600년 전에 이 창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 글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한자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문자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4대주의에 빠져갖고 뭐 영어를 더하고 중국어를 더하는 지랄을 떨죠. 사회 지도층들이라는 놈들이. 예? 꼴 가는 짓들, 꼴 같지 않은 짓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나라의 글자를 무시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애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외국하고 전쟁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런 놈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지 자기 나라를 지키죠.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영어를 왜 배워요? 외국어를 왜 배워요? 나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지도층들 어때요? 예? 뭐 다는 아니죠. 허나 제가 본 우리나라 대다수의 이 놈들은 우리나라 거를 버리기 위해서 영어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빠다 발음을 해야 된다고. 무슨 토익에다가 갖다 토익 시험 몇 점을 갖고 오라고 대기업에서. 다 쓸데없는 개짓거리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민들이. 자, 이 해내보니 어떤 거예요? 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인가를 철저하게 설명한 거예요. 40년의 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한 게. 이때만 해도 한글은요, 이게 참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참 궁금했다는 거죠.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이 한글은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발성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죠. 프랑스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이런 서양어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발성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요, 100% 글자를 못 써요. 그런데 한글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본고사 마지막 학번 나이라고. 훈민정음을 못 외우면요, 선생님이 몽둥이를 때렸어요. 국어 선생님이. 저희는 이제 그 현대문하고 고문 완투를 배웠어요. 고전 완투라고 1을 배웠고 문과는 2까지 배웠는데요. 고전은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외운 것들이 현재 제가 이제 그 환갑의 나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60대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즐거움을 주는 거죠. 살아가는 어떤 힘을 줘요. 그런 것들이. 당시에 고등학교 때는 몽둥이를 맞는 게 무서웠는데 미웠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첫 문제 이렇잖아요. 나란 말씀이 둥국의 나라 문자와 서로 사맞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여린 백성이 배우고자 할 배 있다.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근데 저는요 이 한글이
국보 1호로 다시 재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번호를 바꿀 수 없다면요, 저는요 특국보 1호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특국보 한글이. 자, 지금의 국보는요 뭐예요? 남대문의 숭례문입니다. 예를 숭상해야 된다 그래갖고 숭례문이에요. 보물이로는 아시다시피 동대문입니다. 흥인지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1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 1963년에 현재 우리가 지정하는 국보 1호, 보물 1호, 이거 한 100호까지는요 무더기해졌어요. 63년에. 그 이유는요, 이 50년대 때 60년대 이제 군사정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이 사회 지도층인들이 문화재를 다 해외에다 밀반처리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문화재의 소중함을 몰랐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문화재를 해외에서 공부한 고고학자라든가 김응룡 같은 분들 그렇잖아요. 김원룡, 무령왕릉의 발굴에 책임자였던 김원룡 박사님이라든가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게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지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50년대 때. 근데 이승만 정부의 정권의 밑에 있는 많은 대도 사람들이 친일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탕 챙기고 뛰자는 거죠. 그런 놈들이 50년대 대한민국을 맡았던 거예요. 자기네가 개짓거리 해놓고 젊은이 모았고 죽으라고 하는 놈들이죠. 그렇잖아요. 지 자식은 다 해외로 빼돌리고요. 그런 놈들이 50년대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정말 극소수의 도덕적인 자세로 나라에서 전쟁터로 나가서 죽은 이도 있지만요,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국유한 문화재를 팔아먹으니까 이 학계의 이제 그런 고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군사 정권인 박정희 정권 63년에 이제 그 3년의 과도기를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문교부에다가 그냥 문화재 그냥 무더기를 막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거의 1호에서 100호 정도까지 국보와 보물 이래서 100호는요 거의 무더기로 선정됐어요. 그게 정말 국보 가치가 있냐 보물 가치가 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때 우리가 그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이 사회 지주층 놈들이 친일파의 세력 놈들이 팔아먹지만 않았다는, 밀반출하고 팔아먹지만 않았다면요, 이 국보 선정은 한글로 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것이 순천이라든가, 순천에 가면 이제 그 뭡니까 순천만 갯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울산도 가면 공단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순천 외상터가 있어요. 울산 가면 울산 외상터 있고, 동네 가면 동네 외상터가 있어요. 동네는 지금 부산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부산이 없었어요. 동네요, 동네. 마을 동네라 그러지 말아요. 동네입니다. 예. 부산이란 명칭은 외놈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있어요. 지명들도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학계에 있는 놈들이 친일 사학자들이라든가 친일 언어학자들이 많아갖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명도 많이 바꿔야 돼요. 인천은 옛날에 뭐라 했어요? 인천은 제물포예요, 제물포. 예? 인천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물포인데 일본 놈들이 이제 인천 그러고 뭐. 그러니까 강점하면서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언어를 많이 바꿔버렸죠. 예? 예,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63년에 이렇게 돼서 그 순천해성, 그 울산에서 이런 것들이 지정됐다가 나중에 다 취소됐어요.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연구 검토를 해보니까 일본은 일본 왜군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기네 군사 저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래갖고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한글 하면 누가 기억나요? 세종나라 이도 그죠? 여주에 있어요. 영릉. 거기 가면은 사관을 갖고 보셔야 돼요. 어떠한 선인들이 과거에 어떤 분들이 한 행동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관 의식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관이 뭐예요?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저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그게 사관이잖아요. 예? 단순하게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거는요, 외놈들이 이제 조선사 편사 후에 후손인 국사편찬의 이 친일사학자의 이 후손 애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관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나라의 글자가 그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사관인데 네이버 다음 카페 포털 다 봐봐요. 한글에 대한 사관이 없어요. 사관이. 그 왜 그러죠? 아직도 우리나라 학계에 친일학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아베가 아직도 한국을 이제 만만히 보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개짓거리를 했겠죠, 그렇죠? 그만큼 언제든지 나라를 일본한테 다시 팔아먹을 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척결하자 그러면 무슨 뭐 좌파다, 빨갱이다, 뭐 김정은의 이중대라고 하고 떠드는 그런 신문들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 일부 지도층들 보면요, 개새끼들이 막 짖는 것 같아요. 월월월월하고 개만도 못한 것들이. 자, 그렇죠? 자, 이도는 집현전이라는 걸 통해서 학자들을 만들었고 발전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정조에 가서 이제 규장각으로 바뀌잖아요. 자기 어떤 그 왕위를 단단히 이렇게 구축하고, 그리고 왕의 어떤 생각을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연구 집단이죠. 연구 기관이죠. 국책 연구 기관이었던 거예요. 국책 기관 한마디로. 자, 근데 이제 글자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 중국에 가면은 중국을 이렇게 중국 땅덩어리를 이렇게 휩쓸고 간 여러 왕조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뭐 삼국시대 뭐 이전도 있고 5, 16국 시대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의 문화 정체성은요, 수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수당 때. 이 수당 때에 비로소 이 당나라 때 이제 안정기를 들으면서요, 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요, 문화가 형성되고요, 사회적 문화가 발전되거든요. 그때 이 수당 때에 그 현재 지금 중국의 한족 문화라는 것이 딱 기틀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한족 하는데 그 전만 해도요, 한족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수당 전만 해도. 수당계는 한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자도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한자라고 하는 거죠. 동양인, 한국, 그리고 그 지금 뭐 양자강, 황하강 일대하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공용으로 쓰는 그 공통 문자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네들이 쓰는 이 지금의 중국 애들이 쓰는 그 한자는요, 이 아시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던 문자입니다. 문자. 중국어는 아니에요. 한자가. 예. 생각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만리장성 이북 넘어서요, 이들이 중국을 넘어온 몇몇
그 유목민족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몽고족의 원나라 그죠? 그리고 만주족의 청나라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중국을 오랜 시간 동안 지배했지만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왕실은 자기네 몽고족의 애들이 잡고 만주족이 잡았지만은 대다수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지배 못한 중에 하나가 자기네 그 몽고어라든가 만주어를 갖다요. 이 대다수 국민들한테 이게 보급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쉬운 글자,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나라는요 오래 간다? 오래 못 가요. 경제적인 물질로만 그 나라가 지탱되는 건 아니에요. 이 문화, 정신세계를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국가를 받쳐주는 밑바탕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그치? 정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한글을 무시하죠? 예? 간판 봐봐요. 막 그냥 그 외국어로 그냥 빠다치를 하고, 외국어로 막 도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국어를 해야지, 응? 대우를 받는 그런 거 그렇잖아요. 예.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내 거를 버리기 위해서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그렇습니다. 한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갖고 어떤 한글에 대한 사관을 좀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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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에 이사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